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020년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를 시청해주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한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해외 소식 하나를 먼저 준비하시고, 네. 국내 소식 하나 이렇게 네. 준비하셨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동이 예.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데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지만 그 여러 여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네. 최근 지난해 말부터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서 정말 바로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지금 사건이 조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보면 12월 27일에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에 로켓포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인이 이제 한 명이 숨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는데 미국에서 이 로켓포 공격의 배후로 이라크 시아파의 민병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름 자체는 뭔가 조금 이렇게 민간 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예군이거든요. 이란에. 네. 그래서 이 곳들이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한 이후에 군사시설 5곳을 폭격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5곳을 폭격해서 25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나와서 이 시아파 민병대와 또 이란 관련한 여러 추종 세력들이 이라크의 이 주미 대사관을 주미 대사관이요. 네, 시위대들이 주미 대사관을 이제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서 거기에 뭐 불을 지른다든지 시설 파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경고를 이제, 또 네, 네. 경고를 한 이후에 네. 굉장히 좀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월 3일 밤에 미국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드론을 통한 이제 일종의 암살 같은 일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네, 지금 일단 보면 예. 이란의 군부 거물이라는 솔레이마니 쿠드스 군 사령관이 네. 사망을 했고 또 시아파 민병대의 하시드 알사비라는 이 민병대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이 사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란 측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라크 쪽에서도 지금 시아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라크 의회에서는 이라크 내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들을 이제 철수해야 된다. 소개령을 내렸네요. 네. 이라크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안이 가결이 돼서 전에는 이라크는 사실 좀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 좀 호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라크까지도 이제 이란 측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이 조금 더 자기 편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이 또 거의 이란의 2인자 소리를 듣는 전쟁 그래서 영웅이었다면서요. 거의 네. 이 군부 실세가 뭐 사실상의 뭐 1인자? 2인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 사살이 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미국 그 본토를 공격하겠다. 네. 뭐 그런 식의 경고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 네. 52곳의 주요 지역들, 문화시설을 포함한 주요 지역들을 네. 일시에 타격을 해서 엄청 큰 타격을 주겠다라고 또 협박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또 이란에서는 다시 트윗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하면 아예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네. 왜냐면 이 이스라엘은 사실 네. 진짜 거의 바로 옆에 있거든요. 미국이야 뭐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현재 이란 기술로는 뭐 쉽지가 않고 네. 거의 테러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가능할 텐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굉장히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계속 더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 신년 초부터 정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하고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유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기사들이 해협에 좀 네,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견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상이야 매년 예. 매년 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죠. 그렇죠.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으면서 그냥 마치 정말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네. 진짜로 큰일이 일어나면은 정말로 다 피보니까 그런 게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어떤 선은 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말로는 엄청 세게 하지만 예, 뭐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그 이렇게 파국으로 이렇게 몰고 갈 정도의 어떤 그 치명적인 그 선은 네. 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미국과 이란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 네. 아니면은 또 여러 나라들 한국과 일본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나라들 봤을 때 이게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그 위험수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네. 2019년이죠. 그다음에 재작년으로 돌아가면 2017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네. 생각지 못한 것이었고 그쵸. 그러면서도 이제 2018년에는 또 정말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이렇게 본격화되리라고 생각지도 못 거의 뭐 말로만 해지 정말 할까 뭐 그럴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 서로 갈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초에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진짜 한국에서 곧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미 이렇게 3개 항모정단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정은이 내게 비핵화한다라고 해서 그냥 급반전이 일어난 거고 2019년에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무역 협상이 있는데 네. 2018년 말에 이제 미중 간의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낙관론이 또 모두 이렇게 팽배를 했었고, 북한하고도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정상회담 했다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종전선언 얘기까지 나왔었죠. 또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는 그게 이야기가 또 되게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것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뭐 중간에 있지만은 뭐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간에도 뭐 물론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야 이제 2018년 후반에 일어났 막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물밑에서 이렇게 티각티각한 게 있었지만은 네. 뭐 죽창 들고 싸우고 뭐 친일의 반 이렇게 토착 해군에 뭐냐고 미친갱처럼 날뛰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일어났었고 근데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이 흐름이랄까 어떤 그 변화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안보 군사 면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이런 임계선이나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서로 간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파국이 돼버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그 임계선을 다들 못 넘고 네. 네. 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완화하는 어떤 이렇게 타협점을 모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게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또 이렇게 시장의 힘이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네. 기술 혁명이나 기술 혁신과 같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변화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그냥 뭐가 툭 튀어나가지고 그냥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변화를 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변화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지금 이제 긴장 고조도 뭐 그런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시적인 또는 단기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네. 그런 긴장 구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면 네.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란하고의 이제 충돌 사건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기재다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에다가 이제 로켓포를 쏴가지고 네. 미군이 이제 사망을 해서 그게 네. 이제 발단이 돼서 순식간에 좀 뭔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지금 긴장 고조의 어떤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상황 논리로 보면 또 다른 그 뭔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들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전에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군사적 충돌을 싫어한다. 아,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회피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돈 들어. 네. 미국이 그렇죠. 그냥 돈 들어가면서 전쟁을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그 상선 피격이나 이런 것도 네. 그게 정말로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이 조작했느냐, 하면 이란이 정말로 공격을 한 거냐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아까 물빛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게 이게 중동에서 석유를 제일로 많이 사가는 데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니네들인데 니네들 와서 이렇게 상선 보호하려면 그렇죠. 파병해야지 뭐 이런 말을 왜 미군이 대신 가서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한 소리인데 여전히 중동에서 제일로 석유 많이 가진 것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아베 정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일본 상선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인가 직후인가 아베 총리가 이란 가서 이란 하고 이제 그 회담도 했잖아요. 중재한다고. 네. 중재한다고 회담하고 난 직후에 공격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니네들도 이제 파병을 해라, 역할 분담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아베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이란이 공격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네. 반론을 했어요. 오히려 일본이요. 네. 반론을 하고 그러니까 파병을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격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일본 상선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네네네네. 이제 영국 상선도 이렇게 납포되거나 이렇게 뭐 네 척이 예. 되더라고요. 지금 했잖아요. 네. 공격을 받아서 영국 상선이었나 뭐였나요? 그래서 미군이 그 사진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 네네. 영상도. 네. 근데 그것도 과연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했는지 아니면 조작인지, 말은 이스라엘에 의한 조작인지. 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는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란이 공격했다라는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고 뭐 이유가 생각하죠? 없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증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반론하면서 사실은 그 파병해라는 이야기가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사실. 네. 열보를 했지만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 아베 정부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 증거 있어라고 강력하게 뭔가를 내놓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그게.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권도 묻혀간 거죠.
파병 요청이 네네네. 온 것에 대해서 일본도 안 보내는데 우리는 왜 보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미 군부는 미 국방성이나 이런 데는 강경파들은 네네네. 그 공격을 주장을 했지. 이란에 그쵸. 대한 보복이나 공격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트럼프가 반대를 했어요. 공격을 그때. 바로 실행 직전에. 네, 직전에 반대를 했어요. 내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큰맘 먹고 한번 눈 감아줄 거야.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격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돈 든다. 이건 미국이 왜 대리 전쟁을 돈 들어가면서 대리 전쟁을 해주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이 그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에 미사일 이제 저 로켓 공격에 의해서 미군이 한 명 사망했다고 한들 네. 지금 이라크에 개입한 지가 언제고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사망한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 그쵸. 작년에 그 연말에 그 로켓 포탄 받아가지고 한 명 사망했다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발끈할 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다. 네, 뭔가가 조금 다른 어떤 그 시나리오나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작년에 후반 연말에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라고 명백히 밝혔어요. 네.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네. 그다음에 미군을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시리아였나요? 시리아에서 시리아에서 나온다고 해서. 예,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도 철수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도 철수를 하는데 배신을 때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드족. 예, 시리아 전에 이제 대리 전쟁 미국의 대리 용병으로 참가한 쿠르드족들에 대해서 이제 쿠르드족한테 니네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가해서 미국의 어떤 용병으로서 이렇게 참가해서 이렇게 IS 소탕이나 이제 이제 이른바 이제 미세력들을 공격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니네들 이렇게 좀 자치 정부 수립하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줄게라고 이제 미략이나 뭐 약속을 해서 이제 쿠르드족이 참전을 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나 몰라라 이제 쿠르드족은 네 알아서 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미 국방성이나 미 군부가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끌시끌했었죠. 배신 때리는 일이 이게 미국의 어떤 앞으로 이렇게 배신을 때리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이런 중동이나 여타 지역에서 동맹국이나 이런 그 우방이나 이런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신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터키가 그 쿠르드족 소탕전을 벌려버린 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이 그 쿠르드족을 이제 토벌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쿠르드족하고 몰라. 상관없다고. 라고 딱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그 순간 바로 이제 소탕을 한다라고 군사작전을 전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 여론도 컸고, 미군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아프간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이제 파병돼가지고 작전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배신 행위를 이렇게 서슴없이 미국이 하니, 누가 이제 미국하고 같은 편 먹어서 하겠느냐. 이게 아프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편들어서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언제 뒤통수 맞을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위기감이랄까? 작전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어려움이랄까? 이렇게 심각한 심각성을 미 군부가 강하게 그걸 느꼈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작년 연말에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군이 한 명 사망했다라는 걸로 미군이 지금 그 이란의 세컨드를 2인자를 이라크 방문한 2인자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암살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철수를 못하게 하는 쪽이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키워놓은 거예요. 네네네네네. 트럼프는 분명히 철수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령을 직접 내린 거는 트럼프를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내리지 않을 수밖에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미 대사관에 대한 공격에 네. 대한 첩보를 입수를 했다. 네. 미국 본토의 중요 시설에 대한 또 공격, 테러 공격의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이렇게 외신 보도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믿을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엔 암살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이른바 이제 미 그 군부가 그런 식의 어떤 첩보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한테 들이밀고, 예, 밀고, 그다음에 그 주도자가 이 세컨드다, 이란의 세컨드다. 근데 네. 얘가 지금 이라크에 와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미국의 위협이 되는 또는 미국문의 위협이 되는 심각한 걸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음모를 지금 네. 이렇게 공작을 이렇게 하고 꾸미고 있다. 네. 그러니 지금 이 얘를 지금 이렇게 타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했을 수 이게 있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이제 후반부터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과 그 다음에 행태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란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든데 지금 일어나버렸습니다. 예, 일어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랬을 하여튼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의 추측이에요. 네. 네. 그 첫 번째 추측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최대 관심사는 뭐죠? 재선이죠. 예, 내년 네. 올해 이제 그쵸. 11월 달에 대선에서 재선하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대선 때도 러시아 게이트로 그쵸. 해서 이게 이른바 특검 수사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그 특검 수사 결과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탄핵을 그쵸. 지금 받은 상태죠. 하원에서는 하원의 탄핵을 받은 네. 상태죠. 이번에 하원의 탄핵을 받은 게 뭐냐면은 러시아 게이트보다는 우크라이나 사건 그쵸. 때문에 그래요. 네.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라고 우크라이나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문제에 관한 한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자기가 제일 중요해.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기 문제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적이든 위법적이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최대 관심사는 올 연말에 대선의 재선 되는 거예요. 2016년 대선 때도 러시아 게이트가 있었고,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이미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있고, 네. 그래서 특검, 탄핵 지금 하원에서 받은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선의 승산이 불투명하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올 연말에 대선을 이렇게 확실하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제한적인데, 근데 북한하고 이란 문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동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뭔가 결정적인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카드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왜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보복 전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고 보면은 그 영향이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제 당장에 이제 이렇게 한
아니 10달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뭔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중동과 북한 카드 정도뿐이다 이거예요. 그 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카드는 당장에 미국 대선에 이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렇구나.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계속 김정은이 시간만 이게 계속 이게 비비 꼬면서 이렇게 튼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정은한테 대해서 뭔가 네. 이렇게 뭔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효과를 가능하냐 쓰는 게 이거. 없죠. 당장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간에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있고 또 당장에 북한하고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도 그에 대한 어떤 게 소용돌이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꼭 남한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당장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북한 카드는. 북한 카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니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중동 카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란이요. 중동 카드라는 거예요. 중동 카드. 중동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이라크에서도 철군을 한다라고 했고 미 군부는 그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철군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걸 해가지고 다시 미군을 증파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태하고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식으로 확 왜 바꿨을까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방금 말한 그 대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군이 공격을 받고 또 그런 게 뭐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본토가 어떤 그 테러의 공격의 위협을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위협이 지금까지도 계속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란과의 어떤 그 비핵화 관련해서 핵협정 파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먼저 탈퇴를 해버렸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을 비난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들 그런 행동들은 전부 그것이 왜 미국이 돈 들여가면서 그런 걸 하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와서는 그게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이제 미국 이란하고 전쟁도 불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미 군부의 어떤 중동 전략과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군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파병을 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계속 쟤네들- 미군 주둔을 이렇게 하고 그쵸.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이렇게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선의 승리를 잡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그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 이거예요. 네.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제시하는 미 대사관이나 미국인이나 미국 본토가 테러 공격을 받을 그런 어떤 첩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어떤 그 믿을 만한 어떤 신빙성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네. 없고 벌써 이렇게 그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거의 한 10군데 정도 방송 인터뷰를 쫙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게 어쨌든 그 정당한 그 방어였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항변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란의 핵심 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네. 어떤 그 이해관계하고 목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의 승기를 잡으려는 그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단발성의 그런 성격의 어떤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저기 중동 문제는 이게 무슨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중동이 뭐 워낙 네, 뭐 계속 이어져 온 문제고 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당장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반격을 가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 현실적으로 없죠. 네. 전면전 벌이기 없어요.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시 핵 재개발, 핵무기 다시 개발한다라는 그런 거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군사 훈련한다라는 거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어떤 그 이제 이른바 이렇게 반미 세력들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을 더 그렇죠. 뭐 하는 정도이고 그건 뭐 지금까지 계속 서로 티각티각 해온 거고 딱 따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뭐 9.11 테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거의 없고 실력도 없고. 거의 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원래 미국 대선의 향배하고 맞물려서 뭔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확산되지는 않고 거의 그런 정도가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딱히 이란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제재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히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판사판으로 군사적인 행동이나 뭔가를 하지 않는 한은 힘든데,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문제와 관련된 것,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걸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나 싶다라는 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란이나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네. 돌발적인 행태나 좀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알 수 없다라는. 근데 올해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다. 까부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다. 오히려 또 그렇게 한 게 또 김정은한테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반응을 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정찰기라든지 네. 뭐 이렇게 바로 보내고 하는 게 밤중이라도 바로 그러니까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카드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해서 그 이란과 북한 카드를 검토를 했는데 이란 카드를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까불렀다가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태로 볼 때 자기 문제나 특히 자기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심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문재인 정권도 어설프게 이렇게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무서운 형이었네요. 무서운 형인 줄 알았더니. 자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무서운 형이라는 사실을 지금 트럼프가 보여준 것 같네요. 네, 그럼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예, 해외 뉴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또 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예,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